라인의 암호자산 링크 발행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라인 글로벌 블록체인 사업 자회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테크 플러스의 정아름 PM님께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NFT의 향후 가치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인테크 플러스라는 회사에서 라인 블록체인 PM을 맡고 있는 정아름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NFT 부산 초대를 받고 나서 사실 대면 컨퍼런스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좀 많이 떨리고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저는 NFT의 가치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결국엔 저 자신도 이 개인 투자자로서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매일같이 고민을 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NFT의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세션들에서도 다뤄졌기 때문에 저는 라인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대중의 관점에서 NFT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가치가 형성이 되고 앞으로의 NFT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NFT에 대한 개념은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2017년 크립토키티부터 시작해서 올해 NBA 탑샷이라든지 크립토펑크 등이 좀 대두가 되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NFT 시장에 대한 현황을 좀 간단히 공유를 드리자면 올해 3분기까지 집계를 했을 때 결국 NFT 거래 볼륨이 한 10조 이상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는 작년 한 해 동안의 거래량과 비교를 했을 때도 약 165배 이상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 추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4분기까지의 거래 내역들을 봤을 때 결국 작년 대비 YOY는 거의 200배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고 감히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결국 NFT 시장을 봤을 때 대부분은 이더리움 기반의 NFT들이 많이 발행이 되고 NBA 탑샷 같은 경우에는 플로우 기반으로 발행이 되는데 이 이더리움 기반의 NFT들 탑100 그리고 NBA 탑샷까지 이런 NFT들의 전체 시가총액을 봤을 때 15조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수치를 봤을 때는 NFT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유저들이 많아지고 더 많은 자산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도 저는 현장에서 파트너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과 이야기를 할 때 NFT가 그래서 어떤 쓰임이 있는지, NFT 가치는 어떻게 평가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NFT에 대한 개념들은 알고 있는데 이 디지털 상의 하나의 조각, 디지털 조각이 어떤 쓰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NFT는 저는 설명을 드릴 때 수집형 그리고 사용형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저희가 이러한 두 가지 성격에 따라서 완벽히 분리를 해서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 어느 쪽에 가까운 NFT인지 정도는 분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도 보이다시피 아티스트들의 사진이나 영상물 아니면 스포츠 카드 혹은 타임지의 표지라든지 아니면 트위터 창업자가 만든 첫 트윗이라든지 아니면 도메인 네임 등과 같은 것들은 대부분 수집형 NFT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사용성 NFT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익숙하시다시피 게임에서 사용되는 NFT라든지 메타버스 내에서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필 사진으로 계좌할 수 있는 NFT라든지 등등을 포함하는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이 있는 거고요. 또 사용형 NFT 중에 또 포함되는 내용들은
뭐 실물 연계를 할 수 있는 NFT들, 결국 NFT를 리딤해서 어느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용형 NFT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렇게 종류도 많고 용도도 다양한 NFT들이 있는데 결국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가치 시 거래가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좀 한 페이지로 NFT의 가치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좀 간단히 정리를 해서 왔는데요. 저는 결국 이 가치 형성에 있어서는 정량적인 요소들 그리고 정성적인 요소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량적인 요소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용성, 희귀성, 그리고 유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성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NFT를 보유함으로써 내가 향후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이 NFT를 리딤을 해서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기본적인 가치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희귀성, 유동성에서 오는 추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희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NFT는 뭐 아시다시피 고유성을 가진 토큰이고 결국 경우에 따라서 제한된 그 수량으로 발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NFT의 가치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가치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뭐 NFT도 기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들과 유사하게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유저들이 이 큰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 유동화가 편하게 되고 결국 현금화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유저들이 조금 더 대담하게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을 하면서까지도 큰 가격을 지불을 해서 NFT를 구매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용성에서 오는 가치는 굉장히 가시적으로 잘 보일 것 같은데 결국 희귀성이나 유동성이 가져다주는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저는 뭐 희귀성이라든지 유동성에서 오는 추가적인 가치는 결국에는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수요를 예측하는 게 앞으로 NFT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블록체인 상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산재가 되어 있고 이 NFT에 대한 조회, 뭐 구매, 상호 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블록체인 상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결국엔 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서 수요를 수치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수요를 수치화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연결이 되어 있는 이 희귀성 그리고 유동성에서 나오는 부가적인 가치까지도 예측이 가능해질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요소들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정성적인 요소들도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저는 NFT를 보유함으로써 커뮤니티에서 가지는 사회적인 가치가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저들에게 본인의 사회적 지위들을 보여준다든지 본인의 재력을 과시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정도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NFT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커뮤니티 상에서 이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 NFT를 구매를 하고 이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는 유저들이 꽤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소유 이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본인이 뭐 선망하는 대상 혹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인플루엔서 혹은 그런 사람들이 이 동일한 NFT를 이전에 소유를 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나는 이 사람과 동일한 시야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과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한 인정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NFT를 누가 소유를 했느냐에 따라서도 NFT의 가치들이 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또 유사하게 소속감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결국에는 뭐 나와 동일한 가치를 공감하고 이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충족되는 욕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런 점들 때문에 NFT의 가치는 좀 부가가치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는 결국 사회적인 가치들에 대한 얘기들이었는데, 결국에는 향후에는 저는 재미 요소가 이 NFT의 가치에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 발행된 NFT들이나 NFT 컬렉션들을 봤을 때는 결국 소유를 하고 이것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그 NFT들이 꽤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NFT들도 되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고 계속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NFT의 게이미피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재미 요소들을 넣어서 지속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자극이 있어야지만 이 NFT의 가치가 유지되고 앞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정량적인 요소들은 기본적인 시장에서의 가지는 가치를 형성을 하고요. 정성적인 요소들은 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래에 적혀 있기도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처럼 약간의 포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트렌드에서 뒤처지지 않고 싶은 마음에 NFT에 유입되는 자금들이라든지 그런 성향들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아우러서 NFT의 가치가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요새는 어떤 NFT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어떤 NFT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간단히 사례들을 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량적인 요소들 그리고 정성적인 요소들, 이 NFT 가치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핵심은 저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그 컨텐츠를 발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결국 커뮤니티의 기여 그리고 참여의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는 NFT들이 나중에는 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관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적인 가치는 사회적인 가치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가치를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 요인들은 보통 커뮤니티의 참여나 커뮤니티의 기여를 조금 더 유도를 하는 프로젝트들이 그런 가치들을 더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커뮤니티의 기여나 참여를 유도하는 NFT들이 오히려 앞으로는 더 많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제가 NFT 유형들을 조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요즘에 트렌드가 되는 그 키워드들이라서 어떤 분들은 되게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언급하고 좀 넘어가자면 PFP NF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결국 유저들이 프로필 사진으로 게재를 할 수 있는 NFT들이 될 것 같은데, 흔히 아시는 크립토펑크라든지 쿨캣이라든지 섭덕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PFP NFT에 포함이 되는 NFT들이고요. 결국에는 저는 사회적 지위라든지 재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가 뭐 예능에서 부캐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PFP NFT를 소유함으로써 유저들은 하나의 생태계, 하나의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페르소나를 생성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PFP NFT들의 특징을 봤을 때 결국 세계관은 제공을 하지만 각각의 NFT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는 유저들이 직접 만들고 제작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저들은 더욱더 재미를 느끼고 이 커뮤니티의 소속감을 느끼면서 NFT가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좀 반영을 하는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셜 플랫폼인 트위터만 봐도 결국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월렛을 연동을 지어서 이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NFT로 올릴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걸 리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봐주시면 이거는 디파이 플랫폼인 그 팬케이크스왑이라는 플랫폼인데, 여기서도 역시나 가입을 했을 때 유저들에게 컬렉티블을 부여를 하고 이 컬렉티블로 어느 팀에 소속이 될 수 있고 결국 이 팀별로 캠페인을 진행한다든지 이벤트를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유저의 커뮤니티 활동을 조금 더 유도를 하는 식의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P2E 관련된 NFT가 될 것 같은데요. P2E는 여러 번 언급이 되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개념이겠지만,
결국에는 뭐 기본적인 거는 지금까지 게임 생태계를 봤을 때는 지출하면서 즐기는 게임들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내가 시간을 쏟을수록 더 많은 기여를 할수록 내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게임 내에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고 이게 국가 간의 그 배리어 없이도 이런 유동성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이제 NFT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들 아시는 엑시 인피니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P2E NFT들의 뭐 트렌드를 잘 반영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엑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포인트를 공유를 드리자면 엑시 하나하나가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구매해서 이로 인해 수익 창출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상황인데 스콜러십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결국 보유자들이 이 엑시를 가지고 수익 창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엑시를 빌려주고 이 빌린 유저는 엑시를 사용해서 그 게임을 플레이를 하고 수익 창출을 했을 때 그 수익을 빌려준 사람 그리고 플레이를 한 사람이 나눠 갖는 그러한 구조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앞으로 게임들을 봤을 때 이런 형식으로 수익 창출이 조금 더 쉽게 가능한 구조들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블록체인 게임들을 봤을 때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게임성 관점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P2E 게임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기존에 뭐 위메이드에서 개발한 미르와 같은 IP들은 되게 보장된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보장된 게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일반 게임들에서도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서 결국 P2E의 게임들로 포지셔닝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예시로 미르 4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인터랙티브 그리고 그로잉 NFT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 두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전에 2017년부터 크립토키티에서 가지고 있던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뭐 사이버콩스나 사이버토이스를 가지고 크립토이즈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결국 그 NFT 간의 상호 교류라든지 아니면 직접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와의 교류가 가능한 NFT 유형을 저는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결국 기존의 NFT들을 봤을 때 이미 만들어진 NFT를 소유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도 결국 이 NFT에 대한 네이밍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토리,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추가적으로 인큐베이팅을 해서 키운다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더 부가가치를 창출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NFT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고 이런 NFT들이 주목이 받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크립토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프로젝트 자체가 출시를 하진 않았지만 교류를 하면 할수록 이 NFT가 키워지고 가치가 더 향상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받는 NFT로는 이 프랙셔널 NFT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NFT들도 하나하나가 가치가 굉장히 커지고 뭐 억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 NFT에 대한 가치는 공감이 되는데 구매를 하지 못하고 소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이런 NFT의 가치를 같이 나눌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고요. 대표적으로 프랙션아트라는 플랫폼이 있고 거기서도 봤을 때 하나의 예시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쿨캣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쿨캣 중에서도 옐로우 백그라운드를 가진 뭐 5개의 NFT들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놓고 이 NFT에 대한 소유권을 ERC20 형태로 발행을 해서 일반 유저들이 소액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 NFT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수익들을 귀속받아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NFT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쪼개서 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는데 이런 플랫폼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NFT에 대한 유저들의 접근성이라든지 편리성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NFT들이 가치가 있고 NFT들의 뭐 가치 형성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이 NFT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인 블록체인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NFT가 대중화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는 블록체인 기기들에게만 친숙한 유저 사용성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NFT 관련된 규제의 불확실성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무분별한 컨텐츠의 사용, 배포, 그리고 복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블록체인 기계에 친숙한 유저 사용성, 이게 가장 큰 허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블록체인을 접했을 때도 그렇고 제 주변 지인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결국에는 탈중앙화된 월렛을 생성하고 NFT를 구매하기까지의 유저 전이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고 여러 번의 신원 인증과 여러 번의 연동, 그리고 다중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는 사실 익숙하지 않은 플로우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탈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NFT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인데, 결국 NFT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긴 하지만 결국 가상자산인지 아닌지는 모호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자금 세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소재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하고 유저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대중화의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분별한 컨텐츠의 배포라든지 복제 관련된 부분인데요. NFT 시장에서도 사실 이 이미지들에 대한 저작권, 사용권, 처분권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일반 유저들은 컨텐츠를 판매하는 판매업자들에 대한 믿음으로 이 컨텐츠를 구매를 하고, 이게 원작이겠거니라고 사는 믿음을 전제로 소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NFT 시장 그리고 오픈된 마켓들에서는 이렇게 인증되지 않고 복제된 컨텐츠도 마음껏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사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유저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미지에 나와 있던 것처럼 결국에는 가짜 컨텐츠 혹은 복제된 컨텐츠를 담고 있는 NFT를 구매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NFT의 대중화가 가능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NFT의 대중화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벽들을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중에게 친숙한 사용성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규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인증된 컨텐츠의 유통 그리고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친숙한 사용성을 제공한다라는 걸 저희 플랫폼을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소셜 로그인이라든지 소셜 사인업을 가능하도록 해서 결국에는 계정 생성이라든지 이용이 간편하도록 유저들에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저들의 개인 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관해 줌으로 인해서 유저들이 간단히 패스코드만 입력을 했을 때 NFT에 대한 구매라든지 자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지만 일반 리테일 유저들한테는 좀 익숙한 플로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은 결국에는 유저 자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의 가상자산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계속 힙업하면서 보고 있고요. 각 국가별 NFT 혹은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에 대해서 모두 대응이 가능한 플랫폼들이 결국에는 NFT 대중화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된 컨텐츠의 유통 그리고 관리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유저들이 믿을 수 있는 컨텐츠들을 거래하는 게, 그리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인증된 파트너사들을 온보딩을 시키고 그들이 생성한 컨텐츠를 NFT화를 해서 유통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의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결국에는 대중이 쉽게 진입하고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IP 보유사들은 유저와의 접점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뭐 유저들이 NFT 취급을 그냥 쉽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NFT를 재미있게 활용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의 연계, 그리고 메타버스와의 연계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뭐 내용으로 저희 쪽에서는 통합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토큰 발행이라든지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플랫폼들뿐만이 아니라 NFT를 취급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상자산 거래소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블록체인 그 플랫폼을 통합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브랜드나 IP들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개발에만 집중을 할 수 있고, 유저들은 뭐 별도로 피를 낸다든지 아니면 이런 불편한 사용성을 신경 쓰면서 NFT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제외를 하고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NFT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웨이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의 방향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뭐 한 가지 예시로는 저희가 일본 쪽에서 NFT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켓을 런칭을 해서 지금 베타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대중들이 가장 익숙해할 만한 컨텐츠를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라인 프렌즈라든지 카토리 신고라든지 밀리언아서와 같은 IP들을 온보딩을 시켜서 NFT를 발행을 했고요. 결국 24만 명 이상의 유저들에게 라인 블록체인 기반의 NFT를 부여를 했고, 베타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약 12억 원 이상의 GMV를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블록체인의 이러한 움직임, 그리고 이러한 뭐 한 걸음들이 결국에는 대중들이 이 NFT 시장에 진입하는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결국에는 유저들의 진입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 생태계는 확장이 되고 NFT에 대한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유저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즉 생태계의 기반이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끝으로 우선 제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